네, 안녕하십니까.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.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. 최근에 국내외의 금융 경제 이슈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. 첫 번째는 저금리죠. 저금리가 됐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혜택받는 분도 있죠. 보통 그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이자로 생활하시는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과거에 금리가 10% 돼 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? 80년대, 90년대 이럴 때까지는. 그때는 뭐 은행에만 계획을 넣어놓고 살아 충분히 됐었는데 지금은 은행에 넣는 걸 별도로 하고 별도로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. 반면에 대출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건비에 어떤 치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월급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맛이 나는 그런 시즌입니다. 근데 저금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 물가죠. 물가는 0%대라고 합니다. 물론 마이너스는 아닙니다. 이 부분을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0.5, 0.4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 물가가 디플레이션 됐다는 건 아니거든요. 특히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석유류 이렇게 주요 어떤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2% 정도 또는 잠재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물가가 사실 원인이 되는 저금리인데 두 가지는 쌍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물가가 먼저 태어났고 5분 후에 이제 금리가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가가 너무 낮아지면은 한국은행이라든가 정부 부처에서는 물가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, 즉 잠재 경제 성장률만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춰버릴 수가 있죠. 왜냐하면 금 낮춰야지만이 은행에서 어떤 모이는 자금들이 빠져서 물건 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. 반대로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금리를 높여가지고서 물건 값을 좀 무력화시키는 거죠. 예금 금리를 많이 주니까 위험하게 거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은행에다가 딱 넣어놓고 10% 된다고 치면은 그럼 뭐 1억만 원이라도 연간 1,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서 자금이 빠져서 예금으로 다시 어떤 금융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정될 수 있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경제 심리를 보겠습니다. 이코노믹 센티먼트 인덱스라고 하죠. 경제 심리 지수인데 100포인트라는 겁니다. 최근에. 요즘 주가 지수가 많이 상승 무드에 있죠. 그동안 뭐 수년 동안에 박스권에 몰려 있다가 지금 2100포인트 뭐 이렇게 넘고 있는데 과거 10년 동안에 기업과 가계의 여러 가지 그 민감한 어떤 경제 지표를 심리적으로 한번 설문한 겁니다. 그랬을 때 평균치가 100이라는 겁니다. 거기에 지금 와 있다는 거거든요. 물론 2008년도 이후에 서프라임 사태가 나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고 또 어떤 세월호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그런 어떤 재앙이 있어서 소비가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예전 10년 평균을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.4%였습니다. 전년 동월 대비인데 최근 5개월 연속으로 0.9 이하, 0.5, 0.4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. ESI처럼 심리지수를 봤을 때 소비자 심리지수는 무려 3포인트가 올랐고요. BSI 지수도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최근에 상승 무드가 있다는 거죠. 무역수지 흑자는요. 수출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흑자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. 아무튼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어떤 수출 수입 역사상 가장 많은 월간으로 봤을 때 84억 달러 정도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. 주가에서 보겠습니다.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 좋죠. 특히 중국 지수가 뭐 놀라울 정도입니다. 사실 겁날 정도죠. 1년을 환산했을 때 거의 50% 가까이 그 상해 지수가 올랄 거거든요.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은 뭐 더 오를 수 있다고 믿더라도 투자 금액의 일부분, 뭐 5분의 1이라든가 4분의 1이라든가 뭐 절반 정도를 중간에 이익을 실현하는,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은 뭐 약간 주춤하긴 한데 미국에 지금 주춤하는 것은 어떤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뭐
물가 상승률을 상당히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소비라든가 어떤 경제 주체들이 부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금리 보겠습니다.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또 떨어졌습니다. 1.74%입니다. 은행 금리는 살짝 올랐습니다만 이것은 뭐 이벤트성이 강하고 이벤트성이 상호저축은행은 금리가 높다는 것의 어떤 대명사 아니겠습니까? 은행에 비해서는.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. 2.65% 정도. 뭐 이 정도 되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상호저축은행에 가입할 유인이 많이 떨어지겠죠. 따라서 뭐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지 않은 파생 상품 같은 쪽에도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고요. 특히 은행권에서 금리 낮기 때문에 저금리가 발생하는 또 다른 어떤 금융 환경 변화 중에 하나가 보험 상품이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. 사실 그 은행 금리에 비해서는 공시이율이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훨씬 높거든요.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저 사망 어떤 보험료를 받았을 때 그래서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? 보험회사는 그 어떤 일반 계정으로 특별 계정이 아니죠. 변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최저 보증이율을 뭐 3% 중반까지 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. 거기에 비교한다면은 물론 상품 성격은 다릅니다만 보증이율 자체는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.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로 봤을 때. 그러면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대출금리입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을 봤을 때는 2%가 안 됩니다. 다시 얘기하면 최우량 고객이라고 했을 때 신용도가 새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뭐 2%안 되는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정도면 사실 월급 생활자일 경우에 급여 상승률이 훨씬 높죠. 우리가 현재 대출금리라든가 예금리가 2%대라고 봤을 때 급여 상승률은 3% 또는 뭐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. 따라서 지금 같은 때는 미래에 집을 살 거라고 하면 지금 융자를 받아서 고정금리로 픽스할 수 있다면 사놓고 연봉 올라가는 그런 상승폭만 가지고도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. 환율은요. 방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약간 내렸습니다. 즉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박스권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환율 같은 경우 몰가라든가 환율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에 있는 게 좋죠. 주가는 상승하는 게 좋겠지만은 왜냐하면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갑자기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린다는 것은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총통화량 8%고요. 변동 없이 여전히 이제 좀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요. 시중의 자금 상태가.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강보합으로 나타났는데요. 주식형 펀드 잔액은 살짝 줄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 펀드가 있어서 모든 펀드를 다 합치게 되면 12,000개가 넘는다 그래요. 현재 12,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짜투리 펀드, 즉 설정 잔액이 100억 이하, 100억 미만이죠. 이 짜투리 펀드가 무려 8,400개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100억 이상 되는 것은 3,000몇 개, 한 4,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죠.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식형 우리 펀드 전체의 개수는 세계 1위예요. 세계 1위. 하지만 총 펀드에 투자된 자금, 주식형 펀드 잔액을 포함해서 채권형 혼합형 했을 때 펀드에 투자된 자금 규모는 세계 13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. 뭐 참고하셔야 되겠죠.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는 고객들에게 상담할 때 쓰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중에 자투리 펀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골라내가지고 그런 것들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. 또 갖고 있어봤자 뭐 비용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니까요. 펀드 뭐 운용 수수료 이런 것들이 따라서 그런 정리하고 새로운 펀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뭐 연금으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하는 것이 지혜롭다 볼 수가 있겠죠. 자, 두바이유하고 국제금시세는 조금씩 올랐습니다. 올랐는데 두바이유는 여전히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아져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그래서 물가가 낮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물가로 이어지고 저물가는 저금리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죠. 부동산 부분에선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뭐 0.2, 0.3 이렇게 움직이다가 0.6까지 올랐는데 이 경우는 그동안 저금리의 어떤 탄력을 받아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라든가 또는
주택을 이제 옮겨 타느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바꾸는 이런 분들이 이 주택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. 하도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1억짜리 주택이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뭐 1억 뭐 100%, 뭐 95%는 이런 아파트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사 비용 따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 사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. 따라서 지금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좋은 주택의 요소를 잘 고르셔가지고서 평생 거주할 생각으로 시세 차익을 고려하지 마시고요. 그런 주택으로 사시는 게 좋겠고요. 잘못하면은 어떤 이런 주택의 어떤 그런 매매 어떤 현상에 휩쓸려 가지고 원치 않는 주택을 샀다가 나중에 다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거꾸로 이제 어떤 주택 담보대출 부분에 부담 느낀 그런 세력들이 주택을 투매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또 큰 어떤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올라갔는데 더 신중하게 주택을 고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번 한 달도 자산관리에 잘 유념하셔서 성공적인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